네, 안녕하세요. 루벤스 미술학원 원장 안희은입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입구부터 보여드리면 기존에 있던 문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덮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그림이랑 안내문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식으로 바꿔보았어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벤치나 나무 이런 거는 또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같이 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입구 공간인데요. 학원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입구 공간은 조명을 멋있게 연출을 해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조명은 간접등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서 반타원 모양의 간접등이 들어오도록 연출을 해줬어요. 저희 학원에 곳곳에 이 반타원형을 많이 넣었어요. 또 인테리어적으로 반타원 요소가 좀 들어가야 트렌디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입구에도 이렇게 반타원형을 이렇게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품들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것들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구에 옆에 보시면은 저희 학원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이번엔 자작나무로 마감을 해줬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출석 체크를 할 때 쓰는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장 사용하기 편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원래는 비어있던 자리였는데 모든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싱크대를 배치를 해줬고요. 이 싱크대 색상은 나름 이 학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저희 공간이 거의 색이 좀 무채색, 베이지색에 가까운데 여기 초등반 공간만 이렇게 노란색 문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노란색하고 하늘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하늘색으로 선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 이 인테리어의 포인트는 요 손잡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손잡이가 미드 센추리 모던 느낌을 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서 요 손잡이가 없으면 좀 밋밋한데 교실 문하고 여기 싱크대 문에 요 손잡이를 담으로 인해서 인테리어적으로 신경을 써 보이도록 연출을 했어요. 여기만 또 포인트로 들어가면 좀 미드 센츄리 모던 느낌이 덜 나잖아요. 그래서 쇠 느낌이 나는 선반도 하나 구해서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요 쇠 요소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 공간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공간이 되기도 하면서 이제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걸 사물함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원래 여기는 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교실을 조금 줄여서 여기다 사물함을 이렇게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원래는 장을 짜려고 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으로 장을 짜면 굉장히 좀 비싸지는 것 같아서 기성품을 알아봤는데 이게 30칸짜리 사물함인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았어요. 요만큼 하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손잡이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도 이렇게 새로 된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기본형에. 그래서 아까 그 손잡이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새로 선택을 했고요. 색상도 여러 가지 고르실 수 있어요. 그레이가 저희 학원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때도 안 타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도 원래는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싱크대가 생기면서 그 공간을 없애고 벤치를 자작으로 짜서 넣었어요. 여기도 이 안에 수도가 있어서 수도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이렇게 자작나무로 이렇게 살짝 가려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원장실에 있던 그림이 마침 요 회색이어서 이 사물함하고 좀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아직 못을 박지 못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전보다는 좀 깔끔해지게 이렇게 연출을 해줬어요. 네. 여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있는 초등 저학년 유치부 교실이에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문은 다른 문하고 다르게 노란색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문에 최애 테리어 느낌이 나는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주었는데요. 기존의 편리한 손잡이보다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인테리어적으로 이 손잡이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반타원으로 해줘서 입구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아실 텐데 구조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은 뭐냐면 벽이 생겼죠. 이 벽 공간은 반은 선반을 짰고요. 반은 아까 뒤에서 보셨던 그 사물함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의자가 있으면은 어차피 불안해서 앉을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물함과 요 선반으로 안정감 있게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반을 짜서 아기자기하게 저희 수업했던 소품들 이렇게 꾸며 놓았고요. 그리고 이 선반을 짤 때 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재료가 그래도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폭도 정해서 짜주었어요. 그래서 요 나름의 어린 아이들이 쓰는 색연필 사인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짜르륵 놓으니까 아이들도 쉽게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선반들은 무언가를 올려놨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주셔서 좀 안정감 있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들은 그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상들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도 새 거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기존에 있던 의자들이 좀 새로 바뀐 인테리어에는 안 어울리는 의자들이 많아서 안 어울리는 의자는 제외하고 새로 의자를 조금 더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노란색 의자, 이런 화사색으로 조금 포인트를 더 줘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기존에 사용했던 사물함 장도 깨끗하게 닦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술학원이 당연히 짐이 많고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보기 좋게만 사용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각도에는 굳이 뭐 새롭게 장을 짤 필요는 없다고 느껴서 안 보이는 각도에 최대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은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사용하기 편하시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쪽 책상은 반타원 모양으로 또 구매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멀리서 보셨을 시선을 끄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다 네모난 책상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반타원 책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놔줬어요. 여기 벽은 딱 멀리서 봤을 때 시선을 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예쁜 벽등을 사서 그림과 함께 포인트 조명을 따주었습니다. 네네. 기존에 있던 블라인드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새로 블라인드를 다 넣었어요. 이것도 이제 새로 된 블라인드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림들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선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그림은 조금 절제를 하고 조금 허전한 공간에만 화사한 색깔의 그림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한쪽 편에 있던 선생님 책상도 아담하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 초등 저학년 선생님하고 고학년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빈 벽에 문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도 편히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큰 문으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방에 뭐 가지러 가시거나 하실 경우에 뺑 돌아서 또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 문이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테리어 절차는
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드나들 정도로 뭐 교실 한복판에 있다든지 유리가 달려 있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까다로운 그런 기준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닫아놨을 때 벽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저희 창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란색 테두리 막 이렇게 있었는데 눈에 안 띄게 테두리도 이렇게 바꾸고 반타원 모양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고학년 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학년 교실 가는 길목에 여기도 허전해 보여서 이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조명 굉장히 저렴해요.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공간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학년 교실로 이렇게 오시면 나머지 교실은 아까랑 문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베이지색, 그레이색 톤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루바라고 하나요? 요 부분도 다 같은 베이지 그레이 톤인데 여기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오래 해봤잖아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엄청 많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인테리어 필름이 덮여있기 때문에 잘 닦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무조건 밑에까지 다 뭐 페인트로 칠하거나 내지는 벽지로 바르시면 나중에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러주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색으로 문은 선정을 했고요. 저학년반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까지 다 노란색으로 하면 포인트의 의미도 없고 또 알록달록한 유치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색으로 이렇게 문은 달아주었어요. 여기 교실은 고학년 교실이에요. 고학년 교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반을 제작을 해주었어요. 원래 여기는 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 틀이 조금 두꺼웠기 때문에 그 창 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제작을 해줬고요. 여기에 원래 창고로 나가는 유리문이 있었는데 비슷한 색상의 인테리어 필름을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각 방마다 이렇게 선반을 짜줬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5학년 교실은 저학년보다는 조금 무게감 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검정색 의자를 좀 섞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달아주고 조명을 이렇게 포인트로 달아줬는데 원래 있던 조명을 그대로 사용한 건데 요 가등만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줬어요. 요 한지 등은 사실 테무에서 4,000원, 5,000원에 구매를 해서 바꿔준 거예요. 근데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 지저분한 것들은 이쪽에 이렇게 다 두었어요. 다 원래부터 사용했던 재료들을 그대로 놨는데 마찬가지로 이쪽 공간도 밖에서 봤을 땐 시야에 오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공간에 최대한 지저분한 걸 놓는다 라는 기준으로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자리는 무조건 아이들이 전체가 다 보이는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 수업하는 아이들 다 관찰하시면서 본인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해뒀습니다. 이제 디지털 드로잉 교실로 가볼게요. 디지털 드로잉 교실도 똑같이 이렇게 베이지 그레이 문으로 했고요. 참 벽지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이지 톤 벽지예요. 직접 봤더니 제가 고른 것보다 좀 많이 베이지이긴 했어요. 여기 복도 같은 경우는 디아망 벽지로 골라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안쪽의 벽지는 저렴한 벽지로 최대한 비슷한 걸 선택을 한다고 한 건데 여기에 이 디아망 벽지 이 골 느낌을 여기에서 표현을 했다고 한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약간
놀이끼리한 색감이 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오셔서 벽지 색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유럽 미장 그 느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나름 나쁘지 않구나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여기 원래 창에 블라인드가 막 있고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깔끔하게 뜯고 커튼을 달아줬고요. 위쪽 공간에 이렇게 선반을 또 설치를 해줬어요. 여긴 디지털 드로잉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드로잉으로 만든 작품들 인쇄한 것들로 이렇게 많이 꾸며줬고요. 그리고 약간 고학년 아이들이 수업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학년 교실보다는 덜 유치한 책이라든지 그림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의자는 다 새로 하얀색으로 잘 어울리게 바꿔줬고 아이들 아이패드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은 저희 선생님들 그 테이블을 이렇게 짜르르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디지털 드로잉 선생님들은 또 디지털 업무 정리하실 것도 많고 해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의자도 컴퓨터 의자로 구매를 해드리고 작업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드로잉 교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원장실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원장실이에요. 구조는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가구들을 조금 바꿔줬어요. 원래 쓰던 큰 의자를 제외하고서는 다 새로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여기도 원래는 천장등이었는데 이렇게 벽등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어울릴 만한 소품들로 이렇게 꾸며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민센추리 모던 느낌을 내려고 좀 블랙과 그리고 또 이 자작나무는 아까 밖에 자작나무가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주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도 좀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을 만한 톤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꾸며보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없이 제가 사용하는 어떤 자료들이 좀 많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깔끔한 공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학원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과정 안에서 저도 많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리모델링 고민하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저희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